시사 이슈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영환입니다. 네, 어제 국감, 이재명 국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 또 그분이 누구냐, 조폭 연루설까지 나왔어요. 평가가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국감인데 결국은 이재명 국감이 되었고요. 네. 일단 뭐 평가도 정반대죠. 민주당은 그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만 가득한 맹탕 국감이었다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궤변 대행진이었다. 정반대 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일단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 와중에 아주 결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게 사실 조직폭력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확 뒤집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제 마피아의 조직원의 자필 진술서, 현금 다발 사진 김영판 의원이 띄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결정적 한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것이 반나절 만에 뒤집혔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김용판 의원이 박철민 공익 제보라면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전달된 현금, 사진하고 조폭 연루설 이야기를 꺼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조폭 연루설이라는 것이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그것이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왕설래도 했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웃었죠. 어느 신문에서는 12번을 웃었다라고 그것까지 하나하나 세던데. 예. 그런데 이게 오후에 들어서 한병도 의원에게 제보된 사항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잡히진 않는데, 네. 일단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라는, 그리고 여기 제보 가담자들에 대해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진의 진위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에 2018년도에 이미 띄운 사진이, 네. 이거를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제보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미 경기도지사였는데,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있으면 법적 처벌까지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거기 사진이 올라가 있는 페이스북을 다 찾아보면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요. 네. 사실 신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대체적으로 평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어를 잘했다라고 하고, 지금 한 번 더 남은 국감이 이제 내일 있을 국토위 국감이거든요. 네. 국토위 국감은 또다시 이렇게 대장동 논쟁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린 소식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바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번 내일 가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민주당은 굉장히 여유만만한 상태이고, 이 영향은 얼마나 더 가게 될 것인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국감도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건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다시 윤석열 후보가 실언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윤 전 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있다. 이게 부산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부산에서 해운대갑 당원협의회에서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긴다. 네. 그때 삼전 현상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국정은 그런 거고, 자기 자신도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챙겨야 할 아젠다만 챙기고 나머지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비유를
든 건데 하필이면 이 부분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비유를 들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 워낙 아직까지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이후로 지금 각 SNS라든지 이런 게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유는 좀 주변에 측근에서 좀 말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부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네. 이 파문이 계속 각 SNS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유를 굳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들었어야 했을까라는.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네. 좋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강론까지 들어가는 대통령은 별로 능력이 없는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되는데 굳이 비유를 그렇게 들었을까? 저도 의문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파문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예계가 아주 이 소식으로 뜨거웠습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한 배우가 있는데 김선호 씨가 된 거죠. 근데 뒤늦게 입을 뗐죠? 일단은 그렇게 폭로가 되고 소속사에서 확인 중이다. 뭐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 당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맨 처음 글이 올라왔을 때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걸로 관심 끌라고 하지 마라. 네. 나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 K라는 이 배우를 지금 TVN 드라마 갯마을차차차에서 이렇게 호연 중인 그러니까 김선호 씨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커졌고요. 유명 유튜버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게 사실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것은 김선호 씨와 인터뷰 역시 취소가 되고 상대방이었던 신민아 씨도 종영 인터뷰가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임신을 해서 혼혈 빙자해서 낙태를 강요했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유명인에 대한 이것은 뭐 이렇게 굉장히 대중들의 관심이고 근데 현재 K 배우 그러니까 김선호 씨로 추정되는 배우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언론에서 지금 네. 자꾸 날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드라마 흥행으로 인기몰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더 다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세 배우라고 얘기할 만하죠. 정말 광고도 막 찍고 하면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배우가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더 충격인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도 좀 많이 찍어서요. 네. 뭐 의혹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업체들이 혹시라도 제품에 안 좋은 영향 미칠까 하고 광고를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뭐 이 소문이 돌자마자 네. 특히 뭐 피자 업체는 새벽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것이 더 일파만파 커진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한 연예인의 사생활에 그칠 건지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부동산 수수료가 절반 정도로 낮아지죠? 이게 부동산 수수료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사실상 한국에 뭐 그날 하루 이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거기 수수료가 기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10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네. 매매 같은 경우는 임대차도 역시 수수료 상한이 800에서 400으로 반값이 된다는 것이죠.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고 이 시행규칙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한다라는 겁니다. 좀 뭐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국토부는 입법 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거래금액 0.1% 가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지만 이거 추가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고 네. 중개사가 중개 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고지하는 걸로 됐고,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이 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나하나 좀 꼼꼼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소비자들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방적인 요일 인하로 인해서 계약 체결 자유를 침해한다, 뭐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예. 거래를 앞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용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